기회비용. 성당이나 교회나 절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절로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그런 장소들에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경건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즉, 삶에 찌든 속세와는 거리가 먼 어떤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성당이나 절에서도 세속과 마찬가지로 살림은 해야 한다. 절에서 살림을 맡는 것은 사판이라고 하고 돌을 닦는 것은 이판이라고 한다. 사판을 맡으면 이판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노력하는 스님들로서는 큰 희생을 감내하시는 것이다. 사판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요새 대학에 등록금을 내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 대학에 다니는 자체가 자제가 2명이나 되면 부모들의 등은 휘어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등록금 이외에 부담해야 할 교재 비용도 만만하지 않다. 오죽했으면 대학의 총학생 회장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등록금 대책을 호소하고 있을까. 그러나 대학 진학의 비용은 등록금, 교재 비용 등과 같은 명시적인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명시적 비용 이외에 묵시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즉, 묵시적 비용에는 대학 진학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일자리를 잡았다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포기된 것이 포함된다. 이 경제적 이익은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포기한 비용이다. 누구에게나 일상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다. 스님들은 이판과 사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고졸자들은 진학과 취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포기해야 한다. 결국 선택된 하나의 비용은 포기한 다른 것에 대한 기회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비용을 포기한 다른 선택에 대한 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사판을 선택한 스님의 기회비용은 2판일 것이고 대학 진학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기회비용은 대학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취업을 포기한 결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의 합일 것이다. 경제적 행위에서는 선택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반드시 발생한다. 때에 따라서 공짜로 얻은 것도 실상 따져보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공짜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절친한 친구가 선물로 준 공짜 영화표에도 꼬리표가 붙는데 그 꼬리표는 언젠가 그 친구에게 다른 형태로 선물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되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짜표로 영화를 보는 시간에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즐길 수 있었던 게임은 포기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경제학의 기본 전제이다. 그런데 왜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원하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는 없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스님들이 동시에 이판과 사판을 모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등록금과 교재가 무료라 할지라도 대학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정규직으로 일까지 하기는 어렵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기회비용을 설명하는 경제학의 개념 가운데 하나가 생산 가능 곡선이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가 닭고기와 야채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에서 수평축은 닭고기 수량을, 수직축은 야채 수량을 나타낸다. 생산 기술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닭고기 수량이 90단위이고 최대의 야채 수량은 120단위라고 하자. 우리는 닭고기와 야채 한 가지만 먹고 살 수 없으므로 야채와 닭고기를 함께 생산해야 한다. 생산에 투입되는 우리 경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야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닭고기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 A점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고용하고 현재 생산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생산한 60단위의 닭고기와 100단위의 야채의 조합이다.
B점은 동일한 여건에서 생산한 70단위의 닭고기와 80단위의 야채의 조합이다. C점은 동일한 여건에서 생산한 80단위의 닭고기와 40단위의 야채의 조합이다. 이와 같이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야채와 닭고기의 조합을 연결시킨 궤적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다. 우리 경제가 생산점 A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 닭고기 생산을 10단위 증가하기 위해서 야채 생산을 20단위 감소시켜야 한다. 즉 닭고기 10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야채 20단위가 된다. 또는 야채 20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닭고기 10단위다. 만약 생산점이 B에서 C점으로 이동하면 닭고기 10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하여 포기하는 야채의 단위는 40단위이다. 10단위 닭고기 생산을 추가적으로 늘리는데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야채 40단위로 종전보다 무려 20단위나 더 많다. 즉 닭고기 생산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도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밖으로 튀어나간 볼록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어느 재화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그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의 질이 동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닭고기 생산을 마냥 늘리다 보면 야채 경작에 훨씬 더 적합한 자원을 무리하게 닭고기 생산에 투입하다 보니 야채 생산에서 포기해야 하는 수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기회비용은 경제학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동시에 현실에서 항상 접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부시 정권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고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 시작 이전에 추산된 전쟁 비용은 1,000억 달러나 2,000억 달러였으나 실제 전쟁 비용은 2005년 여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직접 비용만 3,000억 달러에 동맹국의 전비까지 합치면 5,0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이고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의 정부 예산 전문가인 린다 빌머스와 함께 보수적으로 추산한 전쟁 비용은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쟁 비용은 전쟁에 참여한 주방위군과 예비군들이 주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포기한 소득이나 2,000명의 웃도는 미국 사망자들의 가치를 생명의 통계적 가치라는 기법으로 계산하여 포함시킨 것이다. 이러한 전쟁 비용의 기회비용은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일 것이다. 전쟁이 아무리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해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전쟁의 기회비용은 무한할 수도 있다. 인간의 요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기회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요인이 된다. 기업은 기업가가 투자를 선택할 경우 포기한 나머지 선택의 가치인 투자 금액의 예금, 은행 예금 이자 등이 기회비용이 된다.